여기가 저희 가게였어요. 금강에서 잡아온 항복으로 요리를 해주면 정말 맛있다고 다 쓸어주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늘 한결같은 손맛을 자랑하는 곳. 내 고향처럼 언제나 가고 싶어지고 허름하지만 그래서 더욱 정감이 가는 그곳.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말렸죠. 여기서 무슨 장사 안 하냐고. 오시면 그냥 손쉽게 칼국수 그냥 금방 밀가루 반죽해서 칼국수 끓이면 되잖아요. 거의 손님들 맛있다고 드시고.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정성을 담고 또 그 누군가는 어린 시절 자신의 추억을 음식에 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끓여주던 그 어죽 맛이 그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어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마다 가게를 운영하게 된 사연은 다르지만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에게 맛있는 맛과 추억을 함께 선물하고 싶은 마음은 매한 가지. 한때는 맛있게 잘 안 돼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죠. 아버지께서 만들었던 그 맛 그대로라고 손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래된 가게를 의미하는 노포. 대를 이어 변함없는 손맛을 자랑하며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노포 식당에는 어떤 숨겨진 매력들이 있는 걸까요? 충남에서 찾은 노포. 그 맛있는 이야기를 만나러 지금 출발해봅니다. 우리는 새 것들이 기존의 것들을 대처하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치 않은 것들의 가치는 그래서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포라 불리는 식당입니다. 화려한 식재료들이 넘쳐나고 맛볼 수 있는 음식의 수도 보다 다양해진 요즘. 음식은 이제 시대를 반영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나 새로움과 복고가 합쳐진 신조어, 뉴트로 열풍이 불면서 노포 식당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식객들 사이에서 노포 식당이 변함없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전히 우리는 2020년도에도 찌그러진 막걸리 잔에 막걸리 마시고 싶어하고 굉장히 멋지고 위생적이고 그런 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찌그러진 막걸리 잔에 먹어야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노포가 아닌데 그런 형태의 가게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레트로풍의 가게 보면요, 처음에 양은으로 된 막걸리 주전자랑 잔을 사요. 그걸 다 사포로 밀어서 까요. 옛날 느낌을 내려고.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동의된 거죠. 우린 그걸 추억을 사는 거죠. 돈 주고. 오래된 가게란 뜻이지만 동시에 그냥 무조건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표상으로 남아 있을 때 진정한 노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추억을 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노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랫동안 손님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곳 중 우수한 곳들을 100년 가게로 지정해오고 있는데요. 충남에는 2021년 현재 39곳의 노포 식당이 100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100년 가게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충남을 대표하는 노포 식당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공주. 예부터 이곳은 면 요리가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유명한 것은 바로 칼국수입니다. 공주시 중동 먹자골목 안에는 소문난 칼국수 맛집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건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가게 앞 현판. 연도별로 칼국수를 담아냈던 그릇과 가격표가 담긴 현판은 가게의 오랜 역사를 짐작해 줍니다.
그 세월만큼이나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단골 손님도 많다는데요. 아이, 옛날에 먹었던 생각해서 온 거지. 서울시적이지. 먹었던 거. 정감 있고 안에 옛날 구조 그대로. 맛도 옛날 맛인가요 혹시? 맛이요? 옛날 맛이에요. 옛날 맛. 김치도 전형적인 시골 음식의 맛. 직접 담아서 해주시는데 그런 맛. 그리고 칼국수 자체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면도 굉장히 부드럽지만 불을 넣어서 해서 또 맛있어요. 이곳은 2020년 10월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됐는데요. 오랜 세월 쓰러지지 않고 뚝심 있게 한자리를 지켜온 공주를 대표하는 맛집 중 한 곳입니다.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애기 우유값도 없고 그래서 좋은 가게는 비싸니까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여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말렸죠. 여기서 무슨 장사 안 하냐고. 근데 지금은 많이 저희가 그래도 손 보고 고치고 해가지고 조금 집은 허술하지만 그래도 그냥 손님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되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나무대문 문 열으면 이렇게 삐그덕하는 문 귀국산장 같았어요. 시골에서 조그맣게 남편과 함께 섬유 나염 공장을 운영했던 사장님은 손님들이 오시면 딱히 해드릴 게 없어 고민하다 밀가루를 반죽해 칼국수를 대접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사장님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칼국수 한 그릇은 맛있다고 금세 입소문이 났고 지금의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버티게 해주었던 고마운 음식이기도 한데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켜온 사장님표 칼국수. 육수는요, 무하고 마늘 조금, 멸치, 팥뿌리가 들어가 시원해요, 국물이. 그래서 팥뿌리, 파 이파리 이렇게 넣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장을 담궈 먹으니까 조선간장이 들어가요. 새로 끓이면 좀 맛이 맹숭맹숭해요. 그러니까 씨육수가 들어가면 감칠맛이 더 나죠.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씨육수를 남겨요. 그래서 내일 육수 끓일 때 같이 혼합해서 끓이죠. 육수 뺄 때 조선간장 넣고 강소금은 조금만. 그렇게 해서 저희 칼국수 국물이면 색깔이 갈색이에요. 팥뿌리를 넣고 우려낸 멸치 육수에 재래식 간장으로 맛을 더한 기본 육수까지 준비가 마무리되면 오늘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가게 안 테이블은 금세 사람들로 꽉 찼는데요. 덩달아 주방한 사장님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반죽 후 하루 동안 숙성시킨 면발로 만드는 손칼국수인데요. 면 끓으면 또 이제 그 이물질이 거품이 생기면 거품 싹 걷어내고 굴 넣고 호박하고 대파 넣고 그렇게 하고 뚜껑 살짝만 덮죠. 뚜껑을 넘치니까. 그렇게 해서 한 5, 6분 끓이면 면이 투명한 색으로 익잖아요. 그러면 푸죠. 면이 투명하면 익은 거죠. 근데 저희 면은 빨리 안 익어요. 면이 좀 고집이 세요. 천천히 익어요.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면발을 자랑하는 칼국수. 팥뿌리를 넣고 끓여낸 비법 육수 더해지고 그 위에 바다향 가득한 굴과 함께 고소한 김가루까지 올려지면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일품인 이지표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칼국수 하면 뭐 시골에서 옛날에 끓여 먹는 것처럼 이렇게 좀 텁텁한 그런 맛도 좋은데 그래도 후루룩 시원한 맛이 좋아요. 그래서 굴을 넣죠. 칼국수가 뭐 별맛 있겠어요? 그냥 그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빨간 양념장 넣으시고 그렇지 않고 얼큰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그 파랑 고추 그러니까 삭힌 거 다진 것만 넣고 잡수면 그거 안 넣은 거하고 넣은 거하고 맛이 틀려요. 그거 넣고 잡수는 게 더 맛있어요. 6,000원에 만날 수 있는 시원한 굴칼국수 외에도
꼭 맛봐야 하는 인기 메뉴가 있다는데요. 저희 집 인기 메뉴는 비칼이에요. 그 비칼이요. 사람들이 비빔 하면은 다 차가운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저희는 온면이라 어찌 보면 또 그게 또 손님들이 구수하다고 하셔요. 저희 고추장 한번 이렇게 찍어서 드셔보시면 되지만 그 고추장에는 아무 양념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비칼에 그 야채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깨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추장에는 양념이 돼 있질 않아요. 손님들은 그 고추장이 무슨 양념장인 줄 아시는데 그냥 고추장이에요. 비빔 칼국수는 돼지고기 수육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그날 가져온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고 통마늘, 대파는 기본. 고기를 삶을 때 집된장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돼지고기 특유의 잡냄새를 없애줄 뿐 아니라 수육을 삶았을 때 구수한 맛까지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상추쌈 위에 고기 한 점 올리고 청양고추와 마늘, 쌈장까지 올려주면 끝.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메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리밥 위에 콩나물, 열무김치, 무생채, 시금치 등을 넣고 고추장과 함께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쓱쓱 비벼주면 맛있는 보리밥도 완성되는데요. 그 맛에 반해 한 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된다는 이곳. 한결같은 손맛이 이 집의 가장 큰 인기 비결입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역시.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입이 좀 까다로워서 웬만한 집 잘 안 가요. 근데 맛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찾게 되죠. 골고루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며 먹어요. 맛있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굴을 넣는다는 거. 굴집이 아니고 칼국수는 거의가 닭 아니면 그냥 그 육수 내서 하는데 여기 와서 먹었는데 굴육수에다가 이렇게 주더라고. 보쌈을 먹는데 그래서 한 숟갈을 떠먹었는데 너무 간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시켰거든요. 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녹말이 많이 들어있어갖고 면이 너무 부드럽고 그 국물이 맛있으니까 뭐 얘기할 게 없지. 그런데다 김치도 집에서 담은 김치인데 간이 딱 맞고 맛있어. 깊은 맛이 나. 그냥 하는 음식하고는 깊은 맛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깊은 맛이 나. 한번 잡수고 가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한 면발은 반죽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밀가루 20kg 하나 풀면 강력 이제 거기다 또 얼마큼 넣고요. 물도 거기에 맞게 이제 여름에는 그냥 미지근한 물,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넣고 섞어요. 그래서 계속 비벼요. 한 1시간 동안 비벼요. 그러면 말랑해지는 게 아니라 알갱이처럼 그렇게 되죠. 그럼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뭉쳐지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기계로 빼요. 기계로 계속 밀어요. 여러 번 밀어가지고 마지막에 면발을 빼는데 그게 5번째 면발이 나와요. 계속 밀고 또 밀고 또 조그맣게 해서 또 밀고 막 이러죠. 이렇게 반죽을 해서 하루 숙성을 시키죠. 사장님의 손맛과 정성으로 탄생한 쫄깃한 칼국수는 젊은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추김치를 면에 이렇게 싸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안에 굴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맛이 시원하고 면발이 되게 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엄마 음식점 같이 뭔가 따뜻하고 건강가요. 예, 계속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음식 맛이.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기가 생기면 꼭 아기가 조금 커서 같이 손잡고 이 초가집 음식점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 신조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장사하고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하자. 손님들한테 이 맛이 아니야 이 소리 듣지 말자.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을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이번엔 충남 서천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느림의 미학을 알아가는 관광 트렌드가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판교면에 자리한 시간이 멈춘 마을인데요. 고향이 주는 그리움과 옛 추억을 간직한 곳. 마을 안에 조성된 갤러리에는 이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촌극장은 마을의 건물들 중에 오방학관 건물에서 오자, 그 다음에 촌딱집에서 촌자, 판교극장에서 극장, 장미사진관에서 장자, 이렇게 네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오촌극장의 대상 건물들은 저희가 하는 사업, 시간에 멈춘 마을 사업을 하는 문화재생 사업 대상 건물들입니다. 그 건물들의 이름을 따서 오촌극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000년대까지 3대째 운영해오던 주조장을 비롯해 이 마을에는 세월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옛날 공판으로 불렸던 판교극장과 1932년에 지어진 일본식 적산가옥, 장미사진관도 마을 안에 묵묵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장미사진관은 옛날 그 일제강점기에 이쪽 마을에 그 일본 부호, 11분이 일본 부호들이 있었나 보죠. 그쪽에서 사용했던 공간들인데, 실제 사용됐던 것들은 판교장, 우시장, 모시장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번화했을 때는 여각으로도 운영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쌀가게나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주로 2층 공간이 촬영 공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장미사진관으로 운영됐던, 저 건물 자체가 좀 슬픈 기억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천황폐하 만세, 쌀 주세요, 이거를 일본말로 하지 않으면 쌀을 안 나눠줬다는 그런 슬픈 기억도 같이 가지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1930년 판교역이 개통되면서 과거 우시장과 모시시장이 번성했던 곳이 이곳인데요. 자, 하드라 객기, 아시객기. 자, 하드라 객기, 아시객기. 장날만 되면 어김없이 아이스 깨끼 장수가 등장하곤 했었는데요. 자, 할머니, 시원한 아시객기 드세요. 자, 더운데 오시냐고 고생하셨어요. 하드라 아이스 객기 드세요. 아이스 깨끼 얼음과자 그러고 사 먹으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엿장사처럼 다니면 신발 떨어지고 뭐 그런 거 갖고 사 먹었어. 삼배옷 그런 거. 삼배옷? 예, 그래갖고 머리 이거 이렇게 지느러름 잘라서 주고도 사 먹고 있었어. 예전처럼 번화한 장날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곳에서는 여전히 매주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추억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마을 주민들. 그렇게 한마음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했는데요. 그중 눈길을 끈 건 과거 판교 현암리 마을의 풍경과 주민들의 일상이 담긴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입니다. 새벽 4시, 3시부터 이 장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시전부터 시작해서 우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닥치는 날이 판교장이에요, 판교장. 그리고 또 우시장이라 이런 이 난전에 다니면 사람이 많으니까 돈도
쏠쏠하게 줍는 것도 재밌어요. 돈도 진짜로. 예, 돈이 막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흘리는 돈이 많고. 과거의 특별한 추억 여행을 선물하는 곳.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시간이 멈춘 마을인데요. 우리 한참 뒤로 참 유명했는데 또리장군 변두리 언니 추억이 그대로 생생하네요. 옛날에는 여기가 두 줄로 돼 있었어. 두 줄로 매표 살아 사람 많으니까 서로 살라고 했지. 여기 서로 살라고 막 싸웠다니까. 여기 서로 여기서 누가 동네 형이 밧줄로 잡아당겨졌어요. 몸이 다 묶어서 빨리 들으라고. 사람 많은 게 몰래 막 저쪽에 사람 맞고 여기서 올라가서 창으로 누운 적 있어요. 그 정도로 기억난다니까. 지금도 그 자랑한다니까. 친구들 만나면. 그렇다면 이 마을에는 어떤 음식 문화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판교면 소재지 중심에 위치한 현암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서천을 대표하는 향토 맛집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바로 이곳. 43년 전통을 자랑하는 콩국수 맛집인데요. 요즘같이 더운 때에는, 더운 날에는 여기 있는 콩국수가 생각이 나죠. 100% 국내산 검은 서리태콩을 이용해 콩국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면을 곧바로 삶아주고 맷돌로 직접 간 진한 콩국물까지 더해주면 완성됩니다. 진한 콩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조화를 이룬 이 집의 콩국수는 외지인들의 입맛까지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여기 게 훨씬 더 진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엄청 진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진해가지고 계속 국물을 계속 떠먹게 되는 맛이었어요. 일단 소금 쳐 먹는 거 좋아하고 여기 김치가 맛있어요. 일단 그래서 저는 콩국수 국물 한번 먹고 면에다가 김치 싸가지고 입에 한가득 넣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 마을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또 하나의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냉면입니다. 45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 맛집은 면 반죽부터가 남다릅니다. 도토리 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함께 섞어 반죽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야 더욱 쫄깃하고 부드러운 면발이 탄생된다고 합니다. 탱글탱글 잘 삶아진 면발은 곧바로 찬물 샤워를 마친 후 손님상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채썬 오이와 고기 고명까지 올려주고 살얼음 동동 띄운 사골 육수까지 더해주면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맛있는 냉면이 완성되는데요. 사장님의 내공이 쌓인 냉면은 가게를 찾는 많은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듭니다. 여름철 대표 메뉴 이곳 냉면 역시 서천 판교면이 자랑하는 맛 중 하나인데요. 그렇게 마을 안에 자리한 콩국수와 냉면 맛집은 시간이 멈춘 마을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를 안내한 곳은 바로 충남 예산. 예산에서 처음으로 생긴 족발집이 있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서 왕족발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박대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날 날씨를 먼저 쳐다보게 돼요. 비가 오는지 맑은지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또 오게 될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걸어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가게에 혼자 들어와 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한번 잘 장사를 해보자. 34년째 하고 있는 이 족발집에 하루를 보태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저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1989년) 개업한 이 가게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인 이대 사장님이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전날 족발을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 이유는 족발에 좀 피를 조금 빼려고 하는 건데요. 족발 피에서 약간은 돼지 잡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담가 놓고 있고요. 이제 너무 또 피를 많이 빼면은 또 족발의 풍미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이렇게 담가 놓고 있습니다. 손질은 이제 아버지께 배운 거고요. 족발이 익으면은 구부러진다. 구부러지는 부분을 미리 칼집을 내줘야 족발이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아버지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돼지 족발의 비계 부분을 손질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손질하고 있습니다. 족발의 맛을 좌우하는 또 다른 비법이 있다는데요. 네, 바로 이 통이 저희 족발을 삶아내는 육수가 담겨 있는 통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해 오셨고 제가 지금 4년째 이어가고 있는 씨 육수가 담겨 있는데요. 그 34년의 시간이 모여서 지금의 저희 족발집의 족발 맛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법 재료가 들어간 씨 육수에 한약재를 넣고 함께 끓이면 족발 특유의 잡냄새는 사라지고 맛을 더욱 풍미 있게 해준다는데요. 족발을 삶는 데 기본이 되는 씨 육수는 아버지 때부터 고집스럽게 지켜온 맛입니다. 48시간 이내 도축된 신선한 돼지 족발만 사용한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중간에 자주 가서 족발을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고루 잘 익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애인 대하듯이 족발도 대해야 족발이 또 정말 맛있게 나올 수 있고요. 족발을 애지중지 다루며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삶아내는데요. 족발마다 또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하니까 약간 손으로 찔러주면서 정말 맛있게 익었을 때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럴 때 족발을 다 건지면 됩니다. 오늘도 족발 맛있게 잘 나왔습니다. 이대 사장인 대신 씨에게 족발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따뜻한 음식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사진 속 아이는 커서 결국 가업을 잇게 되었고 아버지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해오며 힘든 순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이곳을 찾곤 했다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 부모님께서 예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했던 고향식당입니다. 제가 4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이곳에서 장사를 하셨는데요. 이곳에서는 그 당시에 곱창이랑 그리고 중화 요리를 판매를 했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북적북적거리고 제가 보기에도 사람이 다니기에도 이게 비집을 정도로 그렇게 붐볐던 장소였어요. 예산에서요, 가장. 번화가였던 예산 장터 골목길에서 처음 음식 장사를 시작했던 일대 사장님은 1987년 서울 잠실에서 족발집을 인수해 가게를 운영하였고 그게 시초가 되었는데요. 88 올림픽 당시에도 크게 번창하며 족발의 명가로 사랑받았지만 고향이 그리워 다시 예산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989년 지금의 자리에서 가게를 개업하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서 2층에서 이제 같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살면서 1층은 이제 측량설계사무소 인쇄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비어있던 지하에서 부모님들께서 족발집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2018년 가게를 지하에서 1층으로 이전하였고 홀과 함께 운영하면서 신선하고 쫄깃한 족발을 맛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언젠가는 이 족발집을 제가 이어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예산에 내려와서 족발집을 부모님 옆에서 도왔어요. 이제 2016년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교모세포종이라는 안 좋은 뇌암을 얻으셨어요. 그러셔가지고 그 암이 알고 보니까 1년 살면은 오래 산다고 말하는 그런 악성 종양이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암. 가게 걱정이 컸던 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와 아들에게 족발 삶는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한번 해봐라 했는데 마음은 잡잡했어요. 우리 같은 고생을 안 시켜줬는데 또 고생을 시켜야 되니까. 처음에 한 1년 정도가 이제 손을 많이 썰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꼬맨 것도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꼬맸고, 이제 아버지께 그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한 6개월 정도 이제 배우게 됐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족발을 좀 식힌 다음에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족발이 이제 그 전에 썰기 시작하면은 겉에 껍질하고 지방층하고 그리고 살코기층이 다 분리가 돼서 정성이 좀 없어 보인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족발이 좀 넓은 부분은 좀 얇은 게 좋고 끝쪽으로 갈수록 좀 얇은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은 좀 두껍게 써는 게 더 드셨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30년) 넘게 아버지가 지켜온 맛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그대로 전통의 맛을 고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손님들의 다양한 입맛을 저격한 특별 메뉴도 함께 개발해냈는데요. 매운 족발, 전통 족발, 그리고 마늘 족발까지 세트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내자고 해가지고 2018년도 12월 달에 충족 스페셜이라고 메뉴를 만들어냈고요. 손님들께서는 정말로 배가 꽉 찰 정도로 충족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통 족발과 불향이 더해진 매운 족발, 그리고 알싸한 마늘 특제 소스가 올려진 마늘 족발까지 3가지 종류의 족발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메뉴인데요. 여기에 환상궁합 자랑하는 새콤달콤 막국수까지 함께 등장하면 이 집에서 놓칠 수 없는 인기 메뉴 충족 스페셜 세트가 완성됩니다. 그 맛에 이끌려 가게를 찾는 손님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기도 쉽지 않은데요. 요즘에는 많이들 저녁 시간에 족발을 시켜서 드세요. 옛날에는 야식으로 많이 판매가 됐는데 저녁 시간에도 바빠요. 요즘에는요. 맛있겠다. 34년의 세월 동안 대를 이어 변함없는 맛을 지켜온 소문난 족발집. 그 명성에 걸맞게 이곳은 2019년 100년 가게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껍질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처음 와서 먹는 건데 그 맛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인상적이에요. 되게 깔끔하고 제가 한방 냄새 나는 거 싫어하는데 한방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불족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딱 매콤해가지고 먹고 콩나물 먹으면 입 깔끔해져서 완전 계속 들어가는 맛. 쟁반국수도 새콤해가지고 3가지가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듣는 말은 이제 아버지 때 맛하고 똑같다. 그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더 맛있게 한다는 욕심은 없고요. 똑같이 정갈하게 정성 들여서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맛 그대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변치 않는다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 말 들을 때가 가장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 맛을 잘 유지를 해서 2대 하고 계시는 분 더 넘어서 3대, 4대까지 더 유지를 해가지고 이 맛있는 맛 계속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씨에게 이곳은 아버지의 인생과 손맛이 담긴 소중한 가게인데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아들 대신 씨는 오늘도 흐뭇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족발집으로 지금처럼 오랫동안 사랑받길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충남 홍성으로 가볼까요? 과거 광천에는 근해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새우와 해산물을 들여와 거래하던 응암포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토구를 활용해 새우젓 고유의 맛과 향을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서 광천은 토굴 새우젓으로 유명해지게 된 건데요. 그리고 홍성을 대표하는 특산물 광천김이 있습니다. 광천이 새우젓과 김의 주산지로 알려지게 된 건 해안가에 위치한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저희 때는 저희 위에 이제 선배님들이나 형님들 따라서 내과 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아서 어죽을 많이 끓여 먹었던 추억이 있거든요. 미꾸라지 많이 있을 것 같네. 삽으로 이렇게 있는데도 미꾸리가 굵게 많이 나오더라니까. 놀랬어. 그래가지고 삽을 할 때마다 두세 마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와서 파주니까 또 그만 더 잡은 거야. 미꾸라지 딱 살기 딱 좋네. 이게 크기도 하고, 사이즈 좋고, 야 이거 좋아 여기. 어린 시절 이 형제들은 농경지 주변 수로와 작은 하천에서 미꾸라지를 잡곤 했었는데요. 그때를 회상하며 미꾸라지 잡이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미꾸라지 밥을 넣어 미리 설치해 두었던 투망 안에는 반갑게도 미꾸라지 몇 마리가 들어 있었는데요. 와 잡혔네. 잡혔네. 그래도 많이 잡았네. 형제가 직접 잡은 자연산 미꾸라지는 잠시 후 맛있는 추어 어죽으로 탄생될 거라고 하는데요. 동생 기중 씨와 어머니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직접 함께 가볼까요? 광천 재래시장 앞에 위치한 이 어죽집은 2020년 충남 행복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또 같은 해 100년 가게로도 지정된 맛집인데요. 소문난 맛집답게 점심시간만 되면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한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 이곳. 광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그 유명세에 걸맞게 오랜 단골 손님들도 많습니다. 아유, 나 24세 시집 와갖고 지금 74인데 몇 년도서부터 왔나 봐. 기억했네. 면은 건져 먹고 나는 여기 어죽에다가 공깃밥 하나 넣고 볶아서 먹으면 그게 맛있어. 붕어로 넣은 어죽도 있고 이렇게 미꾸리로 하는 어죽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꾸리로만 해요. 수십 년 먹어봐서 알아요. 이 집 그대로 뭐 어디 뜯어 고친 일도 없고 바뀐 거 없어. 바뀐 일도 없어. 근데 주인 자체가 본인이 바뀌지를 않았어. 엄마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맛집. 항상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미꾸라지 어죽을 메뉴로 내놓게 되었을까요? 지가 39살 때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넘으시오 아마. 지가 저 반개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옛날에 시냇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냥 물고기 잡아오시면 아버지가 그냥 끓여주시고 그랬는데 지가 어려서라도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거 그냥 끓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죽을. 동이 트는 새벽 시간부터 손길이 바빠집니다. 소머리 삶는 작업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다른 거 어죽이랑 소머리밖에 없이요. 작업장이 있어서 거기서 매일매일 그 소머리 갖고 갖고 새벽에 이제 저 아들내미가 5시에 나와요. 그래갖고 삶으면 이제 자르고 이러는 거는 아들내미가 지가 다 묻으니까. 그랬는데 그 촌이야 지가 다 했죠. 얘 내려오고서부터는 이제 그런 거는 아들내미 시켜요.
저희 어머님이 어죽집을 좀 오래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어머님의 배를 이어서 가업을 승계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어머니의 가업을 승계하고자 내려온 지는 5년 되었고요. 어머님의 그 명맥을 또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어 어죽과 함께 이 집을 대표하는 메뉴는 바로 한우 암소만을 사용해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는 소머리 수육인데요. 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부추를 살짝 데쳐 같이 내놓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문점이 없었시오. 지금처럼 전문점이 없어서 옛날에는 이것저것 다 있었시오. 이 어죽만 헌재가 이제 전문적으로 헌재가 한 20년 좀 넘었시오. 한 22, 3년 됐겠네요. 추어 어죽 맛의 비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소머리 육수를 사용해 어죽 육수를 끓인다는 겁니다. 30번이 물을 넣었시오. 그랬는데 물 넣다가 이게 이제 소머리 우리가 소머리 국밥을 계속 했으니까 그 육수를 쓰니까 손님들이 고스름한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안 써요. 물을 안 쓰고 그 육수를 써요. 추어 어죽 맛의 비법 그 두 번째는 바로 가게 뒤로 자리한 작은 텃밭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자는 부추와 깻잎, 호박 등 가진 채소들을 직접 기르고 재배하고 있는데요. 무농약으로 정성 들여 키운 농작물은 손님상에 내놓을 반찬으로 활용되거나 어죽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박 이렇게 있네. 이거 엄청 크네. 와, 이건 진짜 잘 됐네, 호박. 엄청 크네. 특히나 이 늙은 호박은 모자에게 보물단지 같은 존재라는데요. 우리는 호박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호박을 해가 먹으라고 이 미꾸라지 넣고 또 삶은 쪽에도 저는 우리 늙은 호박을 넣어요. 늙은 호박도 좀 키우면서 이제 미꾸라지한테 그냥 우연히 호박을 한번 줘봤는데 의외로 미꾸라지들이 잘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홀에다가 호박을 먹이는 모습을 좀 이렇게 해놨거든요. 했더니 손님들이 뭐 좋아하시고 신기해하시고 뭐라 그래 조합이 잘 맞다고 그러나 손님들이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린내도 덜 나고. 결국 이 집 추어 어죽의 맛을 빛내주는 특급 비법이 바로 이 늙은 호박에 있는 건데요. 미꾸라지의 소중한 양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호박 먹으면 조금 이렇게 이 해감을 해서 그런지 누르꾸름해지더라고요. 좀 새카만 게 조금 이 호박 늙은 호박을 먹으면 누르스름해져요. 늙은 호박을 먹여 키운 자연산 미꾸라지를 소금을 뿌려 해감시킨 후 늙은 호박과 함께 푹 삶아주는데요. 텃밭에서 기른 갖은 야채들도 총출동합니다. 호박을 먹인 미꾸라지를요 툭 과요. 과갖고 믹서기다 갈아갖고요 채로 두 번 걸러갖고 이제 거기다 가진 양념 다 해요. 마늘, 생강, 이 찹쌀, 고추장 이것저것 다 양념이 갖고 끓여요. 끓여갖고 국수 넣고 이제 야채 넣고 해갖고 확확 끓여요. 그래갖고 손님들한테 드리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애호박과 부추를 넣고 향긋한 깻잎까지 듬뿍 올려준 다음 고소한 들깨가루까지 뿌려주면 이 집을 대표하는 메뉴 맛있는 추어 어죽이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국수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어죽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머리 육수를 기본 육수로 해서 끓이다 보니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같이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 메뉴가 있죠. 바로 추어 튀김인데요. 미꾸라지를 넣고 튀겨낸 영양 만점 별미. 추어 튀김과 추어 어죽까지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맛있지? 맛있지 이게 오지. 옛날 우리 옛날부터 다니던 입에 담백하고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조절을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조미료 이런 것을 어디서 판매하는 데서 사다 쓰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 전통적으로 하던 그 솜씨 그대로 하는 집이에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버지. 조금만. 별일 없으시죠? 네? 건강하시고? 밥 맛있게 제가 볶아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밥 제가 바로 볶아드릴게요, 아버지. 조금만. 어렸을 때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젊으셨거든요. 네, 한창 이 혈기왕성할 때인데 지금은 이제 할아버님, 할머님이 돼 있으셔서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뭐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 부모님 같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그냥 식구들 먹는다는 생각으로 연태까지 그런 생각으로 음식을 했지 뭐 그냥 너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음식은 안 해봤시오. 그러니까 손님들이 대부분 옛날에 오셨던 분들도 다 옛날 맛이나 지금 맛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바람이야 뭐 지가 또 이우고 또 제 자식 이우고 해서 한 100년 가게 된다고 치면 좋죠. 다정한 모자지간인 1대 2대가 함께 운영하는 맛집. (31년) 전통의 어죽 맛집인 이곳은 주인장의 손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정겨운 곳인데요. 해가 어스름지는 저녁 시간에도 가게를 오고 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충남의 노포를 찾아 떠나는 미강 여행. 홍성에 이어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논산 제7경으로 꼽히는 옥녀봉. 금강과 강경읍 시내가 한눈에 조망되는 명소인데요. 이 옥녀봉이 자리하고 있는 논산시 강경읍에는 금강변에 자리한 오래된 노포가 있습니다.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100년 가게인데요. 현재 가게를 운영 중인 3대 모숙자 대표를 만나 가게에 얽힌 추억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저희 옛 집이에요. 제가 22년 전에 살았던 제 집 제가 너무 생각나서 왔습니다. 보러 왔어요. 여기서 뭐 우리 할머니, 시할머니, 어머니, 뭐 우리 애들 그냥 여기서 장사했죠. 다 식구 한 4대가 살면서 여기서 물고기 잡아다 주면 그거 뭐 해가지고 장사했어요. 여기서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랬어도 4대가 살았어도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그때가. 황산 나루터는 황산대교가 건설되기 전까지 논산 강경과 부여 세도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황산 나루터를 오가는 길손들의 허기를 달래주었던 오래된 노포 식당. 과연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쪽에 제가 앉아있는 데가 여기 마당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좀 올라가면 여기서 정문이에요. 집은 저 위로 있죠. 저 독산 그 사이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옛날 집이어도 이렇게 층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1층, 2층으로 그 계단 몇 개 올라가가지고 2층, 또 계단 5개 올라가고 3층 이런 식으로. 그때는 우리가 살기 참 불편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그게 얼마나 멋있는 집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정말 이렇게 지을 수도 없는 집인데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매기국 매운탕집, 황복 매운탕집이라고 하면 유명했습니다. 황산 나루터예요. 지금 저희 집 앞에가. 그래서 여기 앞에가 배가 빡빡하니 그냥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들을 이제 저희 집에다가 갖다 주시면 이제 그 항복이 그때 당시 뭐 다른 물건이 많이 나왔지만 저희 할머니가 항복으로만 위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항복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금강에서 잡아온 항복으로 요리를 해주면 정말 맛있다고 다 쓸어주셨어요. 진짜 지금도 맛있지만 그때는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인 데서 항복이 나오는데 맛 없을 수가 없죠. 보고 중 가장 맛 좋기로 손꼽히는 황복을 가지고 창업주였던 일대 고 한말레 씨가 매운탕을 끓이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입니다. 이어
그 손맛이 며느리였던 이대에게 이어졌고 또 그 며느리인 3대 모숙자 씨에게 전해졌는데요. 옛날 가게가 있던 자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확장 이전한 건 2011년. 가게의 위치는 달라졌지만 그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시할머니 때부터 저희 집은 해왔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지금까지 45년을 배워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잘 지키고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모숙자 대표는 이른 새벽 가게에 나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육수 뽑는 일인데요.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저는 이제 좋은 재료 쓰는 거죠. 저는 이제 육수를 뭐 보리새우 뭐 몇 가지 한 7, 8가지 넣어서 육수를 빼가지고 그게 지리 국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삶아서 그렇게 내는데 지리탕은 콩나물이 최고예요. 콩나물 들어가야 시원하고. 수족관 안에 있던 싱싱한 보고를 뜰채로 잡아 주방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복들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 처음에는 무섭고 이거 잡을 때 힘들었거든요. 근데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맨날 말로 해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잡아요. 잘 손질한 보고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고 이후 30분가량 물에 담가 놓아 핏물까지 말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이게 이쁘게 꼽혀요. 보고 요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독을 없애주는 것. 눈과 간, 창자 등 보고에 먹지 못하는 부위를 제거해주는 것도 기본입니다. 보고의 독성 성분을 해독해주는 미나리 손질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낸 보고는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깨끗이 씻어주고 전골 냄비에 담습니다. 그 위에 콩나물을 올려준 다음 미리 준비해 놓은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된장 풀어서 거기서 삶아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맛이 좀 틀려요. 다른 데는 단맛이 많이 나는데 저는 단맛을 많이 안 내고 된장을 좀 쓰는 편이죠. 저희 집은. 그리고 지리를 많이 써요. 저희는 맑은 탕을 많이 드세요. 보고는 타우린과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숙취 해소와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탱탱하고 두툼한 보고살에 미나리 향이 나는 이곳을 대표하는 음식 복지리탕은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데요. 진한 국물에 밥까지 함께 말아 먹으면 요리의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담백한 맛의 참복과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 밀복을 사용하고 있지만 봄철에는 제철을 맞은 황복 요리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3, 4, 5월 달 그 사이에 그 항복이요 바다에서 산란으로 올라와요. 여기 금강으로 올라와서 그거를 진짜로 그 항복 노랗고 이쁜 항복들이 올라오면 이제 그 산란하고 내려가야 될 시기인데 그 애들을 다 이제 잡아서 이제 저희 집한테 공급을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1년 내에 그 항복으로 요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진짜 맛이 틀리죠. 그 향도 틀리고. 지금도 그 항복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죠.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가 산란 시기인 황복은 봄철에만 잠깐 만날 수 있는 귀한 어종인데요. 이 황복을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도록 양식에 성공한 이가 있습니다. 황복을 좋아해서 황복을 양식을 했고 4, 5년 실패 끝에 이제 잘 길러서 이쁜 황복 잘 기르고 있습니다. 요 황복이 서해 연안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와 비슷한 환경을 맞추다 보니까 염도를 황복이 성장하는 데 딱 맞는 염도를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워서 거기에서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오랜 연구와 실패 끝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복의 대량 양식을 성공한 건데요. 옆구리에 노란색 줄무늬가 나 있는 게 특징인 황복은 중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맛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복요리 가운데 백리로 꼽힌다고 합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단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황복은 단연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보고 이제 내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래라고. 본이라고 그러죠, 본이. 이거는 순두보다 더 꼬숩다고 할까요? 귀족 생선이라 불리는 황복을 가지고 일대 창업 주셨던 시할머니가 선보인 요리를 그대로 재현해 보는데요. 이게 이제 복하고 연분은 이제 미나리죠. 이게 복하고 연분은 미나리. 단맛이 나요. 이 향도 틀려요. 냄새가 얼마나 고순내가 나나 몰라요. 그리고 고기가 꽃이 피었어요. 예, 틀려요, 살코기가. 너무 맛있어요. 맛 좋고 영양 만점인 황복 지리탕은 일대부터 대대로 이어져온 손맛인데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켜온 맛이라 이 음식이 더욱더 특별해 보입니다. 시원한 볶국에 향긋한 미나리와 콩나물로 맛을 낸 황복 지리탕과 함께 이 집에 인기 있는 또 다른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생복찜인데요. 굴소스와 직접 담근 고추장을 양념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는 제가 고추장을 설탕 맛을 안 내려고 설탕을 안 쓰고 과일로 고추장을 만들어요. 갖고 2, 3일 숙성시켜서 쓰고 양파하고 과일하고 같이 넣고 그를 끓이면 그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써요. 고소한 콩가루와 얼큰한 고춧가루는 기본. 잘 손질해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낸 보고에 이지표 비법 양념장을 더해주고 그 위에 향긋한 미나리와 아삭아삭한 콩나물을 올려 같이 함께 볶아내면 맛있는 생복찜이 완성되는데요.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보고살은 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한층 더 풍성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씹는 재미를 더하는 생복찜은 이 집의 별미 중의 별미. 한번 맛보면 누구나 이내 그 맛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만다는데요. 마성의 맛을 자랑하는 생복찜. 오래됐죠, 여기. 한 20년 됐어요. 오래됐지. 그때는 이 돌산 옆에 바로 옆에 있어갖고서 기가 막혔지. 그때는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요? 그냥 한쁘게 동양화지 뭐 그때는. 평상시에 그냥 이런 거 아구찜만 먹어보다 복찜만 먹어보니까 복집을 먹으니까 아 색다르고 너무 맛있네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맛을 제 아들과 그 밑에 아들까지 보게 되면 좋겠죠. 저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까지 계속 볼 수 있는 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카운터를 보며 가게 일을 돕고 있는 아들 영수 씨. 앞으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이 가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요. 한 20대 중반 때 제가 서울에서 뭐 직장에서 좀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일 계속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같이 했으면 하고 이제 바람도 계셔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10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보거 요리 전문점. 그 가게의 명성 그대로 그 명맥이 끊이질 않길 바랍니다. 저희 증조할머니부터 운영한 이제 저희 가게거든요. 뭐 대략 지금 이제 10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 전통 이어가서 맛도 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오면 그 맛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100년 넘었으니 이제 뭐 150년, 200년까지 계속 달릴 수 있는 가게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게 노포는 저의 인생이다. 제 인생을 다 여기다 바쳤으니까요. 그대로 저의 아들한테 고스란히 넘겨줄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가게가요, 제 목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노포는 나의 역사다. 내 가게 노포는 어렸을 때 추억을 먹는 가게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다. 노포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랜 시간을 걸쳐온 만큼
세월의 흔적 여기저기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충남의 노포들. 눅눅하지 않았을 그 세월을 변치 않고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노포의 주인장들이 고집스럽게 지켜낸 한결같은 맛과 그 맛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추억이었을 겁니다. 힘든 일상에 지칠 때마다 언제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곁에 오래오래 남아주는 충남의 노포로 기억되길 바랍니다.